안녕하십니까. 최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큰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정치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세계 정치를 보면서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갈등, 정치적 분열, 경제 불안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지금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의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전환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죠.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가 이성에서 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정치의 중심은 정책과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더 합리적인가, 어떤 이념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때 정치 선택의 기준은 점점 더 감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노, 불안, 정체성, 소속감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정치가. 유권자는 정책을 비교하기보다 누가 내 감정을 이해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책보다도 감정을 해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가에서 감정 해석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정치는 그 감정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 포퓰리즘은 정치의 일탈처럼 여겨졌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등장하는 정상적인 정치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기존 정치 엘리트가 자신의 삶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대표성의 위기가 정치적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세계는 시장과 세계화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AI 중심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고 안보 중심의 경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경제 문제조차 이제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었던 체제에서 이제는 서로 경쟁하는 또 다른 블록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흥미로운 역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가는 점점 강해지지만 개인은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AI와 자동화는 노동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산 격차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강한 정치적 메시지에 끌리게 됩니다. 결국 정치의 중심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개인의 불안 관리 능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국가 주도로 바꾸면서 더 국가는 강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국가가 중심에 위치하게 된 거죠. 5번째는 정치 무대가 알고리즘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연히 기술 환경의 변화죠. 과거에는 어떻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었었냐면 정당에서 언론으로, 즉 정치에서 언론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이 영향력이 전달되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알고리즘에서 여론으로, 그리고 여론이 다시 정치로 이동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국회나 정당만의 공간이 아니게 됐죠. SNS와 플랫폼 속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책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측면에서는 콘텐츠 생산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택 가능한 정보 환경 안에서만 사고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계 정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불안정 속 균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나타날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치적 양극화의 지속, 그리고 두 번째 다극세계 질서의 고착, 그 다음 국가 경쟁의 심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 형태의 변화, 그리고 AI가 만든 여론 환경 변화,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각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양극화의 지속입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히 의견 차이가 커진 상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의미이죠. 양극화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모두가 동시에 만족하기 어려워지죠. 과거에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며 갈등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집단의 손실로 인식됩니다. 둘째, 자산 격차와 세대 갈등입니다. 주거, 연금,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이해관계를 직접 충돌시키고 있죠. 정치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이해관계 조정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보 환경의 분리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대 진영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현실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선거 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상시 정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극세계 질서의 고착화죠. 냉전 이후의 세계는 사실상 미국 중심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중심이 세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세계는 여러 다층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군사, 금융의 영향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와 산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유럽은 규범과 시장 영향력을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견국들은 지역 균형의 역할을 점점 더 많이 맡고 있죠. 자, 이 구조의 특징은 고정된 동맹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고 기술에서는 경쟁하면서 안보에서는 대립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앞으로 국제관계는 친구냐 적이냐가 아니라 이슈별 관계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질서는 안정된 균형보다 지속적인 조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경쟁 심화죠. 과거에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동일한 영역이 되었죠. 특히 경쟁이 집중되는 분야는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데이터, 공급망과 같은 분야입니다. 이 영역들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산업 보조금을 확대하고 기술을 통제하고 투자를 제한하고 자국 중심의 생산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죠. 세계는 자유무역 중심 질서에서 경제안보 경쟁 체제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주주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붕괴보다 운영 방식의 변화가 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변화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지도자 개인 정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정당보다는 개인 정치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상시 선거 상태가 이제 강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SNS로 인해서 정치 메시지는 선거 기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의회의 상대적 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의 속도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은 직접 참여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시민들은 대표를 통한 간접 정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사라지지 않지만 느린 합의 시스템에서 좀 더 빠른 반응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I가 만드는 여론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AI와 알고리즘이죠.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정치, 현실, 인식,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정보 생산의 폭발입니다. AI로 콘텐츠 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정보 생산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위 판단의 어려움인데 영상, 음성, 이미지 조작이 쉬워지면서 사실 자체가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초개인화 여론입니다. 즉, 각 개인에게 다른 정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정보가 개인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감정이 증폭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는 현실 사건보다 해석 경쟁과 신뢰 경쟁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죠. 앞으로 세계 정치는 사회 내부는 더 분열되고 국가 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민주주의는 형태를 바꾸고 여론은 기술 환경 속에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조건 자체가 바뀌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확한 패권국이 세계 질서를 정리하던 시대는 끝났죠. 앞으로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세계가 일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죠. 정치의 질문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과거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누가 더 옳은가? 그런데 앞으로의 질문은 누가 불안을 줄이고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정치는 이념의 경쟁에서 신뢰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표가 되니까요. 권력이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세계 정치는 붕괴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낡은 질서는 이미 힘을 잃었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에 좀 더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 문제는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번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것처럼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